오늘 이야기엔 무서운 수식이 없습니다. 참인가 거짓인가 그 감각 하나면 충분해요. 문장 하나를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 문장은 거짓이다. 별것 아닌 듯 보이지만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판정해 봅시다. 참이라면 문장 말대로 이 문장은 거짓이어야 합니다. 거짓이라면 그 말이 틀렸으니 이 문장은 오히려 참이 되고요. 참이라 하면 거짓, 거짓이라 하면 참, 어느 쪽으로도 발 디딜 수가 없어요. 이 한 문장이 2000년간 논리학자들의 밤잠을 빼앗은 거짓말쟁이의 역설입니다. 오늘 이 문장을 끝까지 추궁해 어지러움의 정체부터 빠져나갈 길까지 짚어봅니다. 이 사소한 말장난이 20세기 수학의 가장 깊은 결과와 한 핏줄이거든요. 이 역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기록만 따져도 2000년이 훌쩍 넘어요. 기원전 6세기 크레타의 예언자 에피메니데스가 크레타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다라고 했다지요. 자기도 크레타 사람이면서요. 이 구절은 시인 칼리마코스의 창가에도 인용되고 한참 뒤 신약 성서에까지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진짜 역설이 아닙니다. 거짓이라 해도 그저 참말하는 크레타 사람도 있다는 뜻일 뿐 아무 모순이 없거든요. 순수한 형태는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와 부딪힌 에오블리데스의 것으로 전해집니다. 군더더기를 걷어내면 바로 우리가 만난 그 문장, 이 문장은 거짓이다입니다. 스토아의 크리시포스는 거짓말쟁이 하나에 20권이 넘는 책을 썼다고 전해집니다. 중세 학자들은 이런 문장에 풀리지 않는 것들 인솔루빌리아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서론을 돌려봅시다. 참을 붙이면 거짓으로, 거짓을 붙이면 다시 참으로 뒤집혔죠. 핵심은 바로 이 뒤집힌다는 겁니다. 보통 문장은 이러지 않아요. 눈은 희다에 참을 붙이면 사실과 맞으니 한 번 정해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보통 문장은 자기 딱지를 건드리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거짓말쟁이는 다르죠. 나는 거짓이다라는 말은 곧 내 딱지가 거짓이어야 한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참을 붙이면 거짓으로 옮기고 그 거짓을 보면 또 참으로 옮겨 끝이 없어요. 기호로는 딱 한 줄 L이 참인 것과 L이 거짓인 것이 같아야 합니다. 성립할 수 없는 요구죠. 이 문장은 자기 자신에게 정반대가 되라고 명령하는 셈이에요. 그러니 이 문장엔 쉴 곳이 없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이 그 쉴 곳 없는 풍경이에요. 왼쪽은 참과 거짓 두 방을 잇는 화살표뿐 머무름을 뜻하는 제자리 표시가 없습니다. 오른쪽 빨간 선은 끝없이 진동하고 초록 선 보통 문장은 참에 딱 붙어 미동도 없어요. 이 진동이야말로 거짓말쟁이 역설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출렁임엔 정확한 수학 이름이 있어요. 수학엔 고정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작업을 해도 결과가 처음과 똑같은 자리죠. 어떤 수에 1을 곱하면 그대로니 모든 수가 고정점입니다. 제곱하기의 고정점은 0과 1뿐. 이는 사로 변하니 고정점이 아니죠. 문장도 똑같이 봅시다. 자기 자신에게 어떤 딱지를 요구하는 작업이라고요? 넣은 딱지와 문장이 내놓은 새 딱지가 같으면 그게 고정점 쉬는 자리예요. 이 눈으로 보면 문장이 세 종류로 깔끔하게 갈립니다. 보통 문장은 무얼 넣든 참을 내놓으니 고정점은 참 하나, 곧장 참에 도착해 쉽니다. 참말쟁이는 넣은 대로 돌려줘 고정점이 둘, 모순은 없지만 진실은 정해지지 않죠. 거짓말쟁이는 넣은 것의 정반대를 내놓아 고정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말쟁이가 어지러운 이유가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고정점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 문장의 운명을 나란히 그려보겠습니다. 보통은 눕고 참말쟁이도 두 줄 다 눕는데 오직 거짓말쟁이만 톱니처럼 영원히 오르내려요. 막연한 어지러움이 이 문장엔 고정점이 없다는 또렷한 사실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 길들이려면 어떻게든 쉴 자리 하나만 만들어주면 되겠죠. 세 문장에 직접 딱지를 붙여 자기 평가를 한 걸음씩 지켜본다고 상상해 봅시다. 보통은 곧 멈추고
참말쟁이는 안 뒤집히되 정해지지 않고 거짓말쟁이는 영원히 뒤집힙니다. 거짓말쟁이는 자기 평가를 계속 반복하면 뒤집히는 횟수가 끝없이 올라가요. 멈출 자리가 없으니까요. 이제 인류가 이 함정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볼 차례예요. 100년 넘게 이어진 논쟁이라 길이 여럿이지만 큰 줄기는 셋입니다. 첫째, 참도 거짓도 아닌 세 번째 딱지 미정을 새로 만들어줍니다. 핵심은 미정은 자기 평가를 거쳐도 미정 그대로라는 거예요. 미정의 반대는 다시 미정이니까요. 즉, 거짓말쟁이에게 드디어 쉴 자리가 생기죠. 1975년 솔 크리키가 다듬은 발상입니다. 크리키는 땅에 닿은 문장만 참 거짓을 받고 허공에 뜬 문장은 미정으로 남는다고 봤어요. 둘째, 문장이 자기 참 거짓을 떠드는 것 자체가 화근이라는 진단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층층이 나눕니다. 참 거짓은 늘 한층 위에서만 말할 수 있게요. 이러면 이 문장은 거짓이다를 같은 층에서 쓸 수가 없어요. 거짓은 늘 한층 위니까요. 1930년대 타르스키의 결론이죠. 언어는 자기 참을 자기 안에서 정의할 수 없다. 지금 보이는 그림이 이 두 길을 나란히 보여줍니다. 왼쪽은 가운데 미정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고리, 곧 고정점이 생기는 크립키의 길이에요. 오른쪽 타르스키의 길에선 거짓말쟁이가 문법적으로 아예 태어나지도 못하고요. 이 발상엔 앞선형이 있어요. 러셀은 유형 이론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일을 금지했죠. 그 유명한 러셀의 역설도 같은 핏줄, 처방도 결국 자기 참조를 금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길은 과감합니다. 거짓말쟁이가 참이자 거짓님을 그냥 인정하자는 거예요. 대신 모순 하나가 온 세상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논리를 손봅니다. 이게 양진주의인데 논리학계에서도 여전히 소수의 급진적 입장이죠. 정직하게 덧붙이면 미정 딱지엔 반격이 있어요. 이 문장은 참이 아니다 라고 물어보세요. 미정은 참이 아닌 상태인데 이 문장은 바로 그걸 주장하니 오히려 참이 됩니다. 다시 모순이죠. 이렇게 끈질긴 상대라 100년이 넘도록 이걸로 끝이라 못 박은 사람이 없습니다. 거짓말쟁이는 외톨이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가족의 맏형이거든요. 그렐릭 넬슨은 자기에게 안 맞는 형용사가 자기에게 맞는지 묻는 똑 닮은 구조예요. 베리의 역설은 20글자로는 설명할 수 없다던 가장 작은 수를 정작 20글자도 안 되는 말로 설명해 버립니다. 피노키오가 지금 내 코가 길어질 것이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쟁이의 귀여운 변장이죠. 이 가족의 진짜 매력은 20세기 수학의 가장 깊은 결과들의 씨앗이 되었다는 데 있어요. 1993년 야블로는 어떤 문장도 자기를 직접 안 가리키는데 모순이 터지는 사슬을 만들었죠. 내 아래 문장들은 모두 거짓이다. 이런 문장을 한 번, 두 번, 3번 끝없이 세우면 어떤 참 거짓 배정도 모순 없이 끝나지 않아요. 1942년 커리는 부정을 한 번도 안 쓰고 한 문장으로 무엇이든 증명해 버렸습니다. 문제의 뿌리가 거짓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자기 짓이 그 자체임을 드러낸 거죠. 그리고 묵직한 한방 거짓을 증명할 수 없다로 한 글자만 바꿔보세요. 1931년 괴델은 이 자기 짓이 문장을 수학의 언어 안에서 실제로 지어냈습니다. 비결은 영리했어요. 모든 논리식에 고유한 번호를 매겨 수학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강한 체계에도 참이지만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반드시 있다는 불완전성 정리죠. 괴델 자신도 이 문장이 거짓말쟁이와 닮았다고 적어뒀고요. 1936년 튜링도 똑같은 자기 지시로 멈출지 미리 판별하는 만능 프로그램은 없다고 증명했어요. 판별기와 일부러 정반대로 행동하는 삐딱한 프로그램의 옷을 입은 거짓말쟁이죠. 공학에도 살아있어요. 인버터의 출력을 자기 입력에 되먹이면 0과 1 사이를 영원히 떱니다. 두 장의 그 네모난 물결이 농담에서 수학과 한계선까지 한계선까지 똑같이 이어진 겁니다. 처음에 그 한 문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어디가 함정이었는지 알아요.
문제는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참 거짓을 자기 입으로 떠든다는 데 있었죠. 잣대가 자기를 재기 시작하면 끝나지 않는 되먹임이 생깁니다. 빠져나갈 길들도 결국 쉴 자리를 만들거나 자기 자신을 못 재게 막는 시도였고요. 오늘 쓴 도구는 딱 둘, 참인가 거짓인가, 그리고 이게 혹시 자기 자신을 재고 있진 않은가? 그 둘이 한쪽 끝은 2000년 전 말장난이고 다른 쪽 끝은 수학의 한계였습니다. 농담처럼 보이면서도 언어와 진리에 가장 예민한 급소를 찌르는 그게 이 역설의 매력이죠. 누가 무조건 참이야 단언하거든 되물어 보세요. 지금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진 않은가? 그 한 번의 물음이 어지러운 역설을 담담한 산수로 바꿔줍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